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국가기록원 유영문 연구원입니다. 제가 먼저 발표를 하는 게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금서기관님께서 클라우드 부분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일반적인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 포함을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교수님들이 특히 이기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전자문서뿐만 아니라 SNS, 웹기록 이런 부분들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발표할 내용들은 그 중에서 표준 전자문서 중심의 기록관리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석인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클라우드 유형 중에 프라이빗으로 구성되어 있는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져서 클라우드 부분과 그다음에 전자기록 관리, 그 중에서 표준 전자문서 시스템에 대한 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들을 접목을 해서 클라우드 환경에 기록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든지 어떤 내용들이 변경이 됐는지 하는 부분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라우드 개념을 우리 대부분 기록 관리 하시는 분들이니까 많이 들어보셨지만 머릿속에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이아스, 사스, 파스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념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졌고요. 우선 클라우드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과거에는 개인 우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수장, 급수장 해서 상수도 공급 업체에서 그런 물 자원들을 공급을 해주고, 우리 가정에서는 쓴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죠. 아파트 형태에서 우물 다 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환경들이 바뀌는 것처럼 이 ICT 정보 자원도 환경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관이나 개인이나 자기 집에 또는 기관 안에 전산실에 정보 자원들을 다 사서 구매해서 놔둘 필요 없이 공급 업체를 통해서 특정량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쓰고 쓴 만큼 돈을 지불하는 형태로 이해하시면은 클라우드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공급하는 주체 또는 관리하는 주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클라우드를 구분을 하는데, 그룹핑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퍼블릭이 있고 하이브리드가 있고 커뮤니티, 그 다음에 프라이빗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금석이관님께서는 퍼블릭과 그 다음에 프라이빗만 말씀을 하셨고, 또 학술정보 부분이 구성이 이 하이브리드라고 구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구별되느냐면은 공급하는 사람의 주체, 관리 주체 또는 얘네들에 대한 배열 주체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간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시스템들을 가져다 쓴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퍼블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민간 누구나 국민들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형태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끼리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만 쓸 수 있도록 할 거야. 우리가 동일체 구성의 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들만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정부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처가 있는데, 중앙부처 47, 8개 부처가 있는데 걔네들이 모여서 같은 클라우드를 구성을 하고 그 기관들만 공유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티 형태의 클라우드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부분은 내부 단에 또는 그 정보를 관리하려고 할 때 보안성이 높아서 이거를 외부로 유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정보들은, 그런 자료들은 내부에 두고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하고, 또 서비스할 때는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가져다가 서비스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부분으로 구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웹, 브라우저 형태는 퍼블릭으로 하고, 데이터 관리할 때는 보안성을 강화를 해서 프라이빗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얘가 두 가지 클라우드가 합쳐져서 서비스되는 형태죠. 그런 부분들을 하이브리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자원 관리의 분류에 따라서 명칭이 붙여져서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아스, 파스, 사스로 구성이 되는데 정보 자원 서비스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명칭을 부르느냐 하는 분류예요. 예. 우선 그 이아스라고 한다면은 이제 하드웨어 인프라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스라고 한다면은 플랫폼, 운영체제, 미들웨어, 이 응용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 이제 플랫폼 형태의 것들까지 서비스를 해주느냐,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까지 다 서비스 해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느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아스 부분, 파스 부분, 사스 부분을 이 전체를 프라이빗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퍼블릭으로도 구성할 수도 있고 각각을 나눠 가지고 하이브리드로 구성할 수도 있어요. 예. 지금 명칭은 바뀌었지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2011년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서비스하고 있는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G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서기관님께서 이제 KT G클라우드라고 명칭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민간 클라우드예요. KT라고 하는 민간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한국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해주는 G클라우드가 있습니다. 그 G클라우드라고 하는 부분은 요 프라이빗으로 구성을 하는데 이아스 수준으로 구성을 해서 서비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록관리 시스템은 2012년부터 이 G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아스 기반의 G클라우드 환경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그 새로운 형태의 클라우드 RMS를 개발했다라고 말씀드리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프라이빗으로 구성을 하지만 요 사스 수준으로 만들어서 서비스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는 우리나라 이제 그 개념 자체가 그 정보자원 쪽에서 도입이 되고 하는 부분은 꽤 오래됐는데 요거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기 시작한 거는 클라우드법이 2015년 3월에 제정이 됐고 9월부터 본격 시행이 된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공공기관까지 확산이 돼서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이 시작된 거는 어떻게 보면은 16년 클라우드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서 활성화됐고 그것에 대한 지원을 받아가지고 국회 도서관에서 좀 전에 발표했던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클라우드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어디에다가 타겟을 두고 서비스할 거냐, 어떤 거를 서비스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 대상 기관별로 그 서비스하려고 하는 정보 자원의 중요도에 따라서 구분을 지어서 구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이제 그 기록물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비공개 사항도 있고 비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수준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중요도에 따라서 얘를 민간으로 민간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로 할 거냐 아니면은 프라이빗으로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도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G클라우드, 프라이빗으로 다 구성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G클라우드가 아까 이아스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료가 이제 옛날에 나온 자료라서 그런 거고요. 사스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프라이빗으로 구성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자체 클라우드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정보자원의 중요도에 따라서 중하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민간 클라우드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직 의사결정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가이드가 따로 만들어져서 배포가 될 계획이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이제 그 정보들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정보들의 중요도에 따라서 프라이빗으로 갈 건지 퍼블릭을 도입을 해서 쓸 건지 하는 부분이 결정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라고 하는 거는 프라이빗으로 구성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것들은 민간 클라우드, 퍼블릭으로 구성을 해서 서비스하면 될 거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중요도에 따라서 G클라우드, 자체 클라우드, 즉 프라이빗으로 구성을 하는 게 기본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중하해서 민간 클라우드 우선하거나 또는 그거를 선택해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먼저 검토를 해서 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클라우드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의 문제인데 보안의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물의 중요도 얘가 바깥으로 나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보안 문제고요. 이 부분을 구성을 할 때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를 반드시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고 클라우드 구성, 어떻게 구성할 건지 하는 부분이 결정이 돼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행정기관에서는 아직 민간 클라우드가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전자기록물 관리 체계 부분인데요. 전자문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물이 생산되고 관리되고 하는 어떤 태생부터가 다르고 관리하는 형태가 다르고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생산 시스템과 기록관리 시스템과 연구관리 시스템 어떤 표준화된 체계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특성에 맞게끔 관리 체계를 만들고 또 보존하려고 하는 포맷이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업무관리 시스템은 지금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이 온나라 시스템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어요. 근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은 온나라 시스템이 아니라 별도의 업무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자결제 시스템 별도로 있고 이 전자결제 시스템은 공공기관에서 많이 쓰고 있는 시스템이고 기관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생산 시스템이 많이 달라지는데 이 시스템에서 생산된 전자기록물은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가져다가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이 기록관리 시스템은 국가기록원 표준을 만들어서 모든 기관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전체 기관에 100% 도입돼서 쓰고 있는 형상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 기관별 중에서 클라우드로 구성을 해서 사스 기반의 클라우드를 구성해서 기록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에 해당하느냐면 중앙부처에 한해서 그 부분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기록원이 지자체나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클라우드로 구성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해 줄 수가 거의 없어요.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산이나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 다 국가기록원이 나서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자체 나름대로의 그 ICT 기반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책이 별도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책에 따라서 정보자원들을 전산실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바꾸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국가기록원이 사스 기반의 기록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환경으로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세요라고 또 정책을 퍼스트 정책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쓸 건지 말 건지 클라우드로 전환을 할 건지 말 건지 하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인프라를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부분부터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기록관리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사스 기반의 클라우드로 어떻게 바꿨는지 어떤 내용들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라우드 환경으로 업무 중심의 공통 업무 중심의 어떤 그 업무를 전환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부분은 2014년도에 클라우드 기반의 지식정보 구현이라는 국정과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나라 즉 그 업무관리 시스템부터 클라우드로 가겠다라고 했었을 때 업무관리 시스템만 가면 안 되고 기록관리 부분도 같이 접목을 해서 공통 업무도 같이 가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2015년도에 온나라 시스템이 개발될 때 기록관리 부분은 설계하는 단계로 갔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온나라 시스템이 1차 확산할 때 기록관리 시스템은 개발을 하고 17년부터 본격 확산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15개 기관 확산하고 내년, 내후년 해서 중앙부처는 전부 다 확산할 계획에 있는 상황입니다. 클라우드 기록관리 시스템의 목표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관별로 시스템들을 별도로 구축하던 것을 프로그램 하나, 기록관리 시스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하나를 두고요. 여러 부처들이 들어와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 부처에서 쓰다 보면은
과부하가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오토 스케일 인아웃이 될 수 있게끔 구성하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다만 기록물, 문서들에 대한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스토리지하고 데이터베이스는 기관별로 별도로 논리적으로 구분을 해서 보안이 강화되도록 구성을 한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하나이고요.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 기관별로 나누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게 지금 현재 클라우드 기록관리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인프라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통합전산센터에 이 이아스와 파스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아스라고 하는 부분은 X86 서버를 통해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파스 부분은 앞에서 금석유관님께서 말씀하셨던 파스타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 미래부,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죠. 거기에서 만들어서 보급한 파스타라고 하는 그 파스 플랫폼이 있는데 그걸 쓰진 않았어요. 별도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오토 스케일 인아웃, 멀티 테넌시 등 그 클라우드 환경을 자유롭게 지원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을 별도로 만들어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 위에다가 온나라 시스템이나 기록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스 기반으로 지원이 되는 형태의 기록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구성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 위에 들어가는 그 소프트웨어 부분도 좀 바꿨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록관리 시스템이 들어갔을 때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웹아스, 검색엔진, 리포팅 툴, 기록관리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서버에 다 올라갔는데, 그렇게 올라가면은 부하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자유롭게 제 성능을 발휘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각의 환경별로, 소프트웨어별로 서버들을 다 분리했고요. 그 중에 이제 그 부하가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이제 RMS AP, 그다음에 원문 엔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자동적으로 오토 스케일 인아웃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검색 엔진이라든지 포맷 변환 서버나 이런 부분들은 오토 스케일 인아웃보다는 효율적으로 자원 배치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또 기술적으로 오토 스케일 인아웃 하는 부분이 접목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여러 개의 서버들을 두어서 얘네들이 자유롭게 이제 그 100%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성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그 벤더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오픈소스 기반으로 다 전환을 합니다. 앞에서 이규철 교수님 같은 경우도 오라클에 이제 오리엔트돼 있었는데 국산 소프트웨어나 아니면은 큐브리드 오픈소스 기반으로 전환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가기록원이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하는 클라우드 기록관리 시스템에도 오라클이나 티베로를 쓰지 않고요, 큐브리드 데이터베이스를 쓰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웹아스 같은 경우도 제이보스 제품들을 써서 오픈소스 기반의 제품으로 전환을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록관리 시스템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닌데, 또 그래서 생산 시스템과 연구 기록관리 시스템, 그리고 또 분류 체계 부분부터 해서 다양한 시스템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기존 시스템하고 동일한 구조예요. 얘가 단순히 인프라라고 하는 파스 기반의 클라우드 환경으로 들어갔고, 그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환경을 맞춰줄 수 있도록 몇 가지 연계 부분들이 바뀐 부분 이외에는 특별하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바뀐 부분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온나라 시스템하고 기록관리 시스템하고 API 방식으로 연결이 돼 있었는데, 이게 하나의 파스 플랫폼 안에 온나라도 들어가고 기록관리도 들어가기 때문에 내부 프로세스입니다. 내부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대용량 송수신 소프트웨어 없이 내부 프로세스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느냐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그 기록 관리하는 절차 또는 프로세스,
또 방식, 적용하는 기술 이런 부분들은 기존 기록관리 시스템하고 달라질 게 없습니다. 왜냐? 법이나 표준이 그대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상태를 고스란히 클라우드 환경 안에서 돌아갈 수 있는 대로 프로그램을 바꾼 것뿐이에요. 다만 그 안에서 연계라든지 그 세부적으로 주어지는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부 프로세스죠. 내부 프로세스들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클라우드 환경의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바뀌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큐브리드 DB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통합 과정과 연계한다든지, 뭐 원문 엔진 스케일 인아웃 한다든지, 오픈시프트 기반으로 확장성 있게 한다든지 이런 내부 프로세스 부분이 바뀌는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존 RMS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 구축하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 많이 바뀐 부분은 온 나라도 클라우드 환경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 나라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서 생산되는 문서, 기록물의 형태가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관받아서 기록관리 시스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수정되는 기능은 한 87개 기능이 수정이 됐고요. 추가되는 기능은 한 17개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 부분들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한 8개 정도 주요한 대목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인수 대상 기록물이 확대가 됐는데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온나라 시스템이 클라우드로 들어가면서 추가된 기록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문서관리 카드 메모보고 지시사항 회의 안건 요 4가지 유형의 기록물이 기록관리 시스템은 이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업무관리 시스템은 지시사항과 회의 안건이 없지만 생산되지 않지만 온나라 시스템은 요 4가지 기록물이 생산됐는데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서 이러한 기록물들이 추가가 됐어요. 공동결제 문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서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 부처가 협업해서 문서를 만들려고 할 때 기관장들이 여러 명이 붙여서 결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서들이 이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고요. 기관 간 메모 보고 부분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 보통 이제 대면 비전자 기록물들이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이제 비전자 기록물들이 생산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도 전자심의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 유형의 기록물이 추가가 됐고요. 요 기록물들을 이관 받을 수 있도록 연계 규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고 기록관리 시스템의 기능도 개선이 됐습니다. 또 하나 요 공동결제 문서 대장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문서관리 카드는 등록대장을 통해서 이관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기관 내에서 결제선을 타서 만들어진 문서들이에요. 그런데 기관 내가 아니라 타 기관의 기관장들이 결제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공동결제 문서입니다. 근데 그 이 공동결제 문서라고 하더라도 유일본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내가 기한한 쪽에서 이 문서를 관리하는 걸로 정리가 됐는데 타 기관에서 기관장이 결제를 했는데 그 문서를 나중에 못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공동결제한 경우에도 원래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공동결제 문서 대장을 이관받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수 기능 개선입니다. 지금 이제 개별 시스템을 구성을 했을 때는 각각의 대용량 송수신 모듈과 임시 저장소가 필요했었는데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내부 프로세스로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한 부분으로 기능 개선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기관별로 N개의 서버, 포맷 변환 서버가 필요했었는데 이 부분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도 내부 프로세스가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RMS에서 캠스로 이관하는 부분도 기존에는 여러 개의 이제 별도의 서버들이 다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대용량 송수신 소프트웨어가 다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환경으로 하나의 시스템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캠스로 이관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 변경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됐을 수도 있었는데 조직 개편이 될 때마다 부처 간의 기록물을 인수인계할 때 스토리지에다가 또는 별도의 이제 매체에다가
그 인계 대상 기록물을 다운로드하고 인수 대상 기록물 그 매체를 받아서 업로드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내부 프로세스로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기관 간 인수 인계 부분이 효율적으로 바뀐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서버가 별도로 다 있을 때는 타 기관의 기록물을 열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여러 기관 거를 다 같이 볼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타 기관의 기록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공개로 대국민 공개로 설정된 기록물을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는 건데요. 문제는 정보 공개 기록물의 공개값이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제대로 들어갔다 손치더라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공개로 되어 있는 기록물을 타 기관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필터링 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한관리 기능이 별도로 추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이나 티베로를 쓰지 않고 이제 큐브리드를 쓴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일부 여러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그 심혈을 들여서 그 기능 개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지금 현재 그 처리 속도가 한 70% 정도 향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 관리 클라우드로 되면서 클라우드 고유한 어떤 관리 기능들이 더 추가가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한 8가지 정도 클라우드로 전환되면서 주요 개선된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클라우드로 가면서 그 하드웨어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역할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각 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많아졌는데 이제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서 국가기록원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대부분의 것들을 지원해주고요. 기관에서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업무만 하시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산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18년도에 27개 기관, 19년도에 폐쇄만 기관 해가지고 확산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무엇이 바뀌느냐, 무엇이 좋아지느냐 하는 부분일 텐데 지금 당장은 시기상조일 것 같습니다. 대국민 서비스 측면에서는 프라이빗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서비스 해줄 수 있는 건 여건은 아니에요. 다만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록물을 한 곳에 모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중에 퍼블릭으로 서비스할 경우에 보다 더 빠르게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용자 측면에서는 공무원 측면에서는 타부처 기록물들을 다 공개로 되어 있는 거 검색할 수 있으니까 협업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거고요. 기록연구사 선생님들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점이 많습니다. 아까 이제 시스템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요. 조직 변경이 되셨을 때 박스부터 예산 확보하고 박스 구입하고 뭐하고 해서 시스템 하나 구축하는데 2-3년 걸렸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프로그램 하나 더 올려서 사용자 계정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할당해서 바로 세팅하면은 신설대 부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 관리하는 부분도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가면서 좋아지는 부분들도 있고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확산하면서 많이 쓰시고 쓰실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개선할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피드백을 주시면은 기능 개선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